BK 디펜스 클럽 원장 김대영입니다. 로또쌤. 이번 영상은 홍보 영상입니다. 홍보 영상이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클럽 공식 페이지도 하나 운영하고 있었고, 팔로우인가? 뭐 숫자는 몇 명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 원래 했던 게,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을 이제 본업인데, SNS상 인간관계론에 대한 연구 자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SNS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관계망이 구축되고 이 SNS 상에서 어떠한 양식을 보이는지 조금 저도 이제 직접 하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제가 지금 독립하고 나서 어디 소속되지 않고 독립하고 나서 제가 이제 컨설팅사 오픈하고 나서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자비로 계속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너무 바빠요. 바빠서 이제 페이스북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 않을 생각이고, 유튜브에 로또쌤 아카데미 채널에 이제 영상 계속 업로드를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영상은 홍보 영상인데 목적이 뭐냐면, 제가 이제 앞에 영상들에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제 가족, 제 딸아이나 제 아내나 그다음에 제 주변 지인들, 그 다음에 우리 형통한 현직자분들을 위한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에요. 개발 중인데 사실은 일반인한테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이쪽은 뭐 아니고 이쪽에 맞춰져 있어요. 물론 이제 이쪽도 개발하자고 하는 우리 현직자분도 계시긴 한데, 이쪽에 뭐 예를 들면 범죄 상황별로 어떻게 이제 행동했을 때 내가 이제 생존율이 높아지는가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훈련 프로그램. 그게 이제 그걸 뭐 셀프 디펜스, 호신술하고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술적 요소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범죄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보호하는지에 대한 행동 양식에 관한 문제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개발되는지 제가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홍보하는 시간입니다. 홍보하는 시간이고, 지금 이러한 형태는 어떤 뭐 상황대처 훈련 프로그램 및 또는 정책,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책이죠. 국가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 때 또는 어떤 다양한 정보를 입수해서 그 정보 안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때 또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때 쓰는 기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기법들입니다. 같은 형식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이죠. 맞아요. 범죄 행위에서 내가 노출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소를 먼저 이렇게 구별해야 돼요. 크게 얘기하면 군은 전투 상황에 노출되겠죠. 국지전이든 아니면 뭐 어쨌든 군대 다 갔다 오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안직계통 수사정보요원이라면 체포 진압 과정이라는 환경적 요소에 노출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범죄 피해자로서 그러니까 범죄자 말고 범죄 피해자로서 어떤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환경적 요소에 따라서 목적이 다 달라요. 요 집단의 목적이 다르고, 요 집단의 목적이 다르고, 요 집단의 목적이 달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먼저 환경적 요소를 통해서 여기서 이 환경 요소에서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먼저 추출해야 돼요. 제가 간혹 가다가 무술 관장님 말고 다른 분야 어떤 조직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떤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내가 자체적인 그러니까 사원들, 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할 때 무엇을 중점으로 해야 되나요? 또는 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무술 프로그램을 내가 이제 운영해야 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받아요. 문의를 받으면 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환경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그걸 만들려고 하느냐를 먼저 물어봐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자, 이게 먼저 구분이 된다면 이 환경 요소 안에서 우리가 인간, 그 다음에 이 인간이 가지는 행동 양식, 그리고 이 행동 양식을 표출할 때 심리 상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인간이 놓여지는 주변 환경이 있어요. 이 주변 환경은 물체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과의 인적 관계론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관계론, 그 다음에 이 인간이 대상 물체를 바라볼 때 가지는 가치 기준점 또는 그 행동 양식들, 그 다음에 그 행동 양식을 표출할 때 심리 상태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변수라고 불러요. 자, 변수에 따라서 나의 적절한 해결 양식은 다르게 도출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 실험을 할 때는 변수를 일단 통제 변수를 먼저 만들어 놓고 변수를 줄여서 도출하는 작업을 거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제일 유의하셔야 될 게 직무선입견을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행동 양식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보편성을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예를 들으세요. 내가 뭐 미국 델타포스 출신이야. 아니면 대부그루랍니까? 뭐랍니까? 그거. 시일에 뭐 있잖아요. 또 안에. 뭐 거기 출신이야. 아니면 뭐 한국의 707이야. 뭐 군 출신이야. 뭐 군의 목적에 따라서 기갑부대 출신이야.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델타포스라고 칩시다. 델타포스가 어떤 작전에 투입됐어요. 그 어떤 환경에 노출됐고 그 안에 다양한 변수가 있어요. 동일한 환경 안에서 그 팀에 ABC라는 사람이 있는데 리더인 팀장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도출내는 결론이 달라요. 그 다음에 팀원 A, 뭐 내가 중화기 담당 아니면 근접 격투 담당, 뭐 무슨 담당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느끼는 이 변수에 대해서 느끼는 기준점들이 달라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동일하다 칩시다. 팀원 A 동일, 뭐 리더 이거는 직책에 관한 거고 직책 없이 그냥 팀원 A, B, C라고 칩시다. 동일한 환경에서도 그 동일한 환경에서 내가 유의미한 것들을 도출시켜서 내가 느끼는 감정 또는 내가 느낀 결론은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동일한 환경에 직면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 기준점 또는 내적 가치 기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또 다른 결론들을 도출내게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다 바라보는 시야가 다 다르게 돼요. 결론도 다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직무 선입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직무에 관해서 사람마다 가지는 선입견은 전부 다 천차만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그 영상에서 뭐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무술가든 아니면 그 무슨 현직 그러니까 이쪽 출신이든 뭐든 그 사기꾼들 조심하라는 게 자신의 좁은 직무 선입견을 보편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본인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본인한테만. 본인의 가치 기준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키가 작고 재빠른 사람이 이 상황 안에서 본인이 해결책을 도출시키는 거는 키가 크고 좀 둔하지만 힘이 센 사람이 도출시키는 솔루션과 다를 거예요. 맞아요. 지금 보세요. 신체적인 조건 하에서 동일한 환경을 다르게 인식해서 다른 해결책을 도출한단 말이에요. 신체 조건 하에서도 지금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지죠. 근데 동일 신체 조건인데도 이 사람의 성장해온 배경과 이 사람의 성격과 심리 상태 또는 행동 양식에 따라서 또 결론이 또 다르게 도출돼요. 같은 환경인데도, 같은 사건 A인데도 불구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군인을 그 환경에 전투에 투입할 때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모든 걸 다 상황 설정해서 교육시켜야 되냐?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경험치에서 보편화 작업을 통해서 공통 요소를 추출해야 돼요. 공통 요소를 추출해서 이 사람이 신체가 크건 작건, 이 사람이 직책에 따라서 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어떠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이 행동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보편적으로 제일 중요한 공통 요소 1원칙, 2원칙, 3원칙은 무조건 해야 된다. 누구든지 간에 그 보편성을 추출한 다음에 그걸 먼저 교육시켜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무술적 측면만 놓고 보자면. 네. 총기는 제가 군대를 갔다 와도 잘 모르니까. 네. 너무 오래됐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앞선 영상에 보면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무기술에 있어서, 무기술 수련에 있어서 원칙을 중심으로 먼저 수련을 해야 되고, 그 예외적인 상황은 자신의 신체 조건, 자신의 성격, 자신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서 자신이 응용력을 발휘해서 그 예외적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 맥락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제가 지금 개발 중인 상황대처 훈련 프로그램은 이 보편성을 먼저 추출하는 작업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행동 양식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일선 관장님들 또는 일선 교육기관에 제가 제공해 드리면 본인들 환경적 요소 또는 임무 특성에 맞게끔 그거를 본인들이 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응용해서 접목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기본 취지예요. 근데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지금 일단 만들어요. 그래서 일반인 대상으로 범죄 환경이 노출됐을 때 일반인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제 추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각 범죄들을 전부 다 유형화 작업을 해야 돼요. 카테고리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유사 속성끼리. 근데 이 속성은 이제 메타 언어를 통해서 그 속성을 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조금 사람마다 다 달라져요. 이게 전문가 직군별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우리 현직자분들의 조언을 얻어서 제가 메타 언어를 설정한 다음에 이제 범주화를 한 다음에 메타 언어를 붙이겠죠. 그거는 제가 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룹화된, 범주화된 유사 속성끼리 범죄를 범주화 시킨 다음에, 그룹화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 범죄 행위에서 잘 탈출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다시 뽑아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통적인 행동 양식들을 추출해 나가요. 그러니까 손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성분들이 성폭력 현장이나 이 성폭행 현장 또는 유사한 폭행 현장에 노출됐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분석돼요. 이게 완전히 다 분석한 건 아닌데, 제일 첫 번째는 이동 중에 처음에 내가 위협을 받은 장소에서 이 사람을 안심시켜요. 일단 내가 오늘 예를 들면 내가 생리하는 날이다, 매직데이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저쪽에 가서 제대로 한번 뭐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이 범죄자를 안심시켜서 이동할 때 이 범죄자의 허점을 노리고 그 이동하는 순간에 탈출로를 모색해서 탈출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방심시킨 다음에, 방심시키는 언어적인 부분이죠. 언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 양식에서 대응 매뉴얼은 기술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방심을 유도하게 한 다음에 직접적인 내가 어떤 기술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과감하게 뿌리쳐서 바로 나가서 이제 요때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져요. 여기가 이제 도심지냐 골목길이냐 농촌이냐 산속이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행동 양식이. 어쨌든 지금 그 작업을 거쳐요. 근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일단 힘이 약한 사람이 범죄 피해자 대상이 됐을 때는, 범죄 타겟이 됐을 때는 방심을 유도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동 중에 또는 그 범죄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방심을 유도한 다음에 내가 강한 대응력을 통해서 탈출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편적인 부분을 추출할 수 있다고요. 제 말에. 그리고 내가 액션을 취하겠죠. 맞아요. 액션을 취할 때 언어적인 요소가 있고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실제 말 말고 비언어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많이 이제 좌우돼요. 그래서 제스처, 그죠? 눈빛, 그 다음에 혈색, 맞아요. 다양해요.
방심을 유도할 때는 언어적인 요소나 비언어적인 요소 모두 다 활용해야 되겠죠. 맞아요. 아니면 강한 반발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범죄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내가 강한 반발을 통해서 내가 나를 건들면 너의 범죄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걸 인식시켜 줄 때 범죄자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 케이스에서. 제가 아까 깜빡했습니다. 헷갈렸는데, 그때는 요게 커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액션을 취해야 될 때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무술적인 요소가 들어가죠. 근데 기존의 셀프 디펜스나 소위 말하는 호신술,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들을 보면 그냥 요 기술에 초점이 많이 돼 있어요. 기술에. 사실은 요쪽 부분, 그 다음에 요쪽 부분에 앞서서 내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다양한 상황별로 먼저 이 액션을 취하기 사전 작업을 할 것이냐가 제일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직접 개발해 보고자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한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컨설팅사가 좀 자금이 좀 넉넉하면 전문가분들을 이제 초빙을 해서 자문료를 드리고 이제 좀 진행을 하면 좋은데, 이게 제가 사실은 반쯤은 제 취미생활 비슷하게, 그 다음에 제 가족이나 제 지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라서, 사실은 이제 저희 현직자분들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공안직 계통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복지나 뭐 하여튼 그 다양한 계통의 분들한테 제가 이제 자문을 구하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핵심인데, 여기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형사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 범죄 유형별로 범주화 시키는 건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쪽 분야 전문가니까. 근데 어쨌든 그 판례를 통해서 이 형사 사건을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건 사실은 그 형사법 전문가가 필요해요. 저도 이제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는데 좀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행동 양식 부분도 저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이걸 진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제 핵심 추구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피치 못하게 안 돼서 제가 지금 또 찾고 있는데, 이제 한 두 분만 더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이제 개발이 속도가 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지금 제 컨설팅사에서 지금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서 좀 정리 작업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홍보 겸,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공공기관에는 그냥 무료로 다 제공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초등학교 뭐 이런 데는 그냥 재능 기부 차원에서 저희 자문 해주신 분들하고 같이, 현직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봉사 개념으로 가서 이렇게 해드릴 거고, 근데 일선 체육관이다, 도장이다, 예를 들면 유도장이다, 킥복싱 도장이다, 이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유료로 도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액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유도 기술이나 킥복싱 기술을 활용해서 이 행동 대응 양식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성을 수익은 일단 내야죠. 그래야지만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죠. 이게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발하고 나서가 중요하거든요. 개발하고 나서 계속 빠르게 변하는 사회 현실상을 반영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진행할 생각이니까 체육관 관장님들 제가 언제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홍보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나중에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완전히 범죄 유형을 전부 다 범주한 다음에 행동 양식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세월에 만들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성이나 노약자 위주 있죠. 여성이나 어린아이들 대상 범죄를 먼저 유형화 작업을 해서 행동 양식 요거를 이렇게 조금 좁혀서 먼저 만들어 놓고 수익성을 어느 정도 내면 제가 진짜 전문가분들 또 초빙해서 이제 영역을 확장하는 형태로 가려고요. 안 그러면 이게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게 기존의 호신술이나 상황대처 훈련 프로그램하고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기 전에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리스크 상황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나가는지에 대한 나의 행동 양식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외국에서도 이게 아마 초창기 개념일 거예요. 일단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있어요. 기업 리스크 관리팀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 분야에 관해서 리스크 관리팀이 있겠죠. 근데 일반인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마 외국에서도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한국에서는 제가 최초일 것 같은데요. 저는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아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문위원은 당연히 이제 이런 액션적인 부분은 그거는 이제 그 관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 거를 넣으시면 되니까 이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은데, 제대로 된 전문가분들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범죄 심리학이라는 게 사실은 외국에서 조금 비판받는 부분이, 외국의 제대로 된 범죄 심리학자분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죄 심리라는 건 사실은 법학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밸런스 있게 받아들여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범죄를 어떻게 규정 짓는가는 법학이잖아요. 맞아요. 법률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 법률 시스템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어떤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연구가 진행될 때 제대로 된 범죄 심리를 이제 연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범죄학은 사실은 법학에서는 석박사 과정에 형사 범죄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범죄 심리라고 나오는데, 제가 필요한 건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범죄, 그러니까 형사법학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행동 양식에 관한, 이게 아직도 활성화는 잘 안 돼 있던데, 우리나라에 행동 양식에 관한 심리 전문가분이 좀 필요하긴 해요. 주변에 혹시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개발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홍보차 별거 아니죠. 근데 홍보차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이 이쪽 분야 먼저 할 거거든요. 개발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제가 유튜브에 다시 올릴 건데, 그때 관심 있는 체육관 관장님들 먼저 연락을 주시면 전국에 시도별로 먼저 한 대여섯 개 체육관을 선정을 해서 무료로, 그 체육관은 왜냐면 그 지역의 중심축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이 프로그램 먼저 드릴 거예요. 드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확장시켜서 그 인근 체육관에 이 프로그램을 유료로 도입하셔서 본인들 그 체육관에서 가르치는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이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유도장이나 주짓수 도장이나 그 다음에 뭐 복싱 도장에서 보면 얘는 유도, 주짓수, 복싱만 가르쳐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유도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혹시나 이러한 범죄 상황에 노출됐을 때 어떠한 행동 매뉴얼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하고, 그때 내가 유도가로서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게 같이 접목이 되는 프로그램이 제시될 때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리고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제자분들한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하면 그럼 이제 시도별로 진행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공기간은 그냥 무료로 제공될 거니까요. 홍보차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은 종료를 할 거고요. 이제 유튜브에 루터쌤 아카데미에 계속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